你好，이시오장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국어 어순 설명하겠습니다. 好, 외국어 배울 때 최종적인 목적이 회화입니다. 회화하고 싶으면 반드시 어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국어를 몇 개월 배우던 사람들은 자주 중국어 어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고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화가 어렵다. 제가 10여 년 탐구해서 중국어 어순의 비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국어 어순은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어 어순 한마디로 무엇이면 시간 차례입니다. 시간 차례. 시간 차례 알면 중국어 어순을 바로 모두 다 정리됩니다. 이거 시간 차례, 이거 개념이 먼저 머리에서 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학습법이 어순에 대한 더 이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습니다. 시간 차례 한마디로. 우리 예문만 통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주 간단한 말이죠. 보여주세요. 중국어 어떻게 하면은 주다 하고 푸다이잖아요. 시간 차례상 먼저 나한테 줘야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국어로 给我 나한테 줘라. 주다 나한테. 그 다음에 보게 给我看看. 왜 두 번 쓰는지 이거 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하는 거는 우리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줘야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여주세요. 정말 给我看看. 완전히 시간 차례대로 문장을 어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예문으로 당신은 뭐 하러 오셨어요? 당신은 뭐 하러 오셨어요? 중국어 어떻게 하면은 당신 뭐 하러 오셨어요? 사람들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하죠. 그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당신은 니 놓고 당신은 중국어 표현할 때 와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하니 그 다음에 하다 무엇이 당신은 와서 무엇을 하냐 인식 표현합니다. 네?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 표현할 때你来做什么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행동하니까. 그 다음에 다음 예문으로 우리 내일 같이 가자. 우리 내일 같이 가자. 우리 먼저 사람 정하고 우리 먼저 내일 왜 앞에 나오면 먼저 내일 이 시간에 돼야 그죠? 내일 이 시간에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무슨 뜻이야? 우리 모아서 그죠? 모여서 내일 이 시간에 먼저 내일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죠? 가다, 去. 그래서 내일 우리 같이 가자. 중국어로 明天我们一起去. 우리 내일 같이 가자. 사실은 이거 내일은 여기 와도 되죠. 그죠? 중국어 시간 차례 때문에 우리하고 내일 시간 차례 없기 때문에 내일 이날에서 먼저 내일 이날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모아서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죠? 이해하죠? 그러면 우리 다음 예문 더 보세요. 나는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나는 공원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나는 我 내가 먼저 공원에서 있어야 그 다음에 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중국어 표현할 때 在公园 공원은 공원 在公园 在 무슨 뜻이면 공원 뭐뭐에 있다. 내가 먼저 공원에서 있고 그 다음에 놀잖아요. 그죠? 놀고. 그래서 먼저 공원에서 있고 그 다음에 놉니다. 그래서 나는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好,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好, 푸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말하죠. 그래서 중국어로 보고 푸는 거 끝나고 이거 끝나는 거는 표기 우리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好, 먼저 보고 푸는 거 끝나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합시다.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 소리죠. 푸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예문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한국인은 다도 많이 문법 배우면 많이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동사 앞에 넣는다. 이거 지금 중국어에서 문법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은 이거 문법이 따르면 문장은 항상 틀리게 만듭니다. 중국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은 많이 먹었다. 내가 먹는 거 먼저 시작하고 먹는 행동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먼저 먹는 거 시작하고 시간 차례이기 때문에 먼저 먹는 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국어 표현할 때 많이 먹었다, 吃多了 이런 식이에요. 한국인 사도 多吃了 많이 먹다, 많이 먹다. 이거 문법이 배우니까 그 문법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하고 비슷하게 이 문장은 많이 먹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 많이 먹어라. 중국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많이 먹어라. 吃多 한국인 사도 많이 먹어라, 吃多 이런 식 표기하면 틀렸어요. 거꾸로 해야 돼요. 중국어는 多吃라고 해야 합니다. 多吃 왜냐면 먼저 많은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먹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라 중국말로 多吃 목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먹어요. 여기는 많이 먹다, 먹는 거 먼저 시작하고 결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앞, 뒤 답한되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예문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며칠 전에 내가 조금 아팠어요. 아프니까 나 지금 많이 좋아졌어. 나 많이 좋아졌어. 그럼 나는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인은 먼저 많이 그 다음에 좋아지고 이런 식 하면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내가 먼저 좋아지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 표현할 때 我好多了 이런 식 표현해요. 내가 먼저 좋아지는 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많아졌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조금만 나았어요. 조금 나았어요. 나는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그럼 그 조금 어디 있어요?
문법이대로 하면은 나는 조금 이디알 조금 여기 쓰죠. 문법대로. 근데 안 맞습니다. 중국어 표현할 때는 내가 먼저 좋아지는 상태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됐어요.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됐어요. 중국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간 탈례. 모두 다 시간 탈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예문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어 여러 가지 문형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다음 예문. 내가 조금 이따 공부할게. 아버지가 빨리 공부해. 애들은 나 조금 이따 공부할게. 그럼 나 조금 이따 공부할게. 그럼 나는 먼저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다음에 공부하죠. 그죠? 시간 탈례대로. 그래서 나는 이홀 무슨 뜻이면 시간이 조금.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다음에 공부할게. 그래서 내가 이따 공부할게. 중국어로 나는 이따가 시간 조금 지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비슷한 말로 똑같은 단어 들어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배웠어요. 내가 30 공부했습니다. 내가 3강 공부했어요. 그럼 중국어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참가하고 시간이 조금 하고 배우다 하고 어떤 거 먼저 시작해요? 시간 탈례대로. 내가 먼저 공부하는 거 시작하죠. 내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 시간이 30 되죠. 그래서 중국말로 我学习了 마치는 표기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표현할 때 내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예문으로 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내일 친구하고 서울 가서 물건 사러 서울 가려고 합니다. 나는 내일 친구랑 물건 사러 서울 가려고 합니다. 이 문장 조금 길죠? 그럼 나는 문장의 주체니까 먼저 넣어야 돼요. 그죠? 먼저 사람 청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냐? 이 사람 하는 거. 그죠? 그럼 나는 여기야 친구하고 같이 그리고도 가는 거 그리고도 싸다 그리고도 하려고 하다 뭐 먼저 시작해요? 내가 먼저 생각이죠. 먼저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중국어로 내가 생각, 想는 하고 싶다 뜻이.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생각. 무슨 생각? 그럼 내일 이날 되면 그죠? 내일 이날에 그 다음에 和朋友 친구하고 먼저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일 이날에 그 다음에 친구하고 같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울 가고 가다 서울 먼저 가야 돼.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친구 먼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 구입하러 싸다 买东西 물건 买东西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하고 싶다. 나는 하고 싶다. 무슨 일 하고 싶다. 내일 이날에 나는 친구하고 같이 있고 먼저 친구하고 만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고 서울 가요. 그 다음에
가서 뭐예요? 그 다음에 물건 구입하러. 완전히 시간 차례입니다. 중국어 문자는 어떻게 길어도 모든 것이 시간 차례입니다. 네? 나는 먼저 쌍가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이런 쌍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쌍가? 그럼 내일 이날 되면, 그 다음에 친구와 같이,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싸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문장 길지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예문 더 보세요. 그는 내일 올 수 있다. 그는 내일 올 수 있다. 먼저 그 사람이니까 주어 먼저 넣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일 먼저 이날 돼야, 그죠? 먼저 내일 이날에 올 수 있다. 중국어 어떻게 표현하면은 할 수 있다. 오는 것이. 왜냐면 내일 이날에 먼저는 무슨 말이야? 가능해요. 내가 먼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그죠? 먼저 오는 것이 먼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죠? 불가능하면 또 올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 표현할 때 그는 다明天能来. 그는 내일 이날에 올 수 있다. 다明天能来. 이거能는来앞에 넣어요. 왜 앞에 넣으면은 먼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중국어 문법에서 능원 동사라고 하잖아요. 능원 동사는 동사 앞에 넣는다. 이것 때문에. 이것도 능원 동사. 능원 동사는 동사 앞에 넣는다. 먼저 쌍가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는 쌍가이고, 그 다음에 뭐 내일 뭐 해요. 그죠? 여기는 먼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 계속 더 예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나 못 알아들어. 내가 그 사람 무슨 말이 했어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중국어 어떻게 표현하면은 听不懂, 听는 듣다, 懂 무슨 뜻이면 이해하다. 不懂 그럼 이해하지 못한다. 못 알아듣는다. 중국어로 내가 먼저 듣고 그 사람 말하니까 내가 듣는 거 먼저 시작하죠. 그죠? 먼저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중국어는 듣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인은 다소 못 알아듣는다. 다소 못하니까 다소 不听懂 인식 표현해요. 이는 인식 표현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중국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국어 표현할 때는 시간 차례대로 내가 듣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내가 듣는 것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듣고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모두 다 시간 차례입니다. 또는 내가 들었어요.听了. 듣는 것이 끝났어요. 마치는 표기. 끝을 표기하는 거. 표기.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중국어 표현할 때 내가 듣는 거, 행동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 听了,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 말이. 결과기 표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난 든 적이 있어요. 이전에 들었었어요. 중국어 표현할 때는 听过了. 내가 듣고 过 무슨 뜻이면 과거. 지나가는 거, 통과하는 뜻이. 통과, 과. 이거 약자, 그죠? 약자. 내가 듣고
트는 것이 지나갔어요. 트는 것이 지나갔어요. 시간 사례죠. 내가 먼저 트고 그 다음에 트는 것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었어요. 튼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거 네 문장 통해서 중국어 어순 좀 이해하시죠? 이거 중국어 어순은 사실은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어요. 무조건 시간 사례, 그 시간 사례 머릿속에서 씹으면 모두 다 중국어 모든 말이 가능합니다. 시간 사례 중요합니다. 무슨 문법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 중국어 여러 가지 문형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중국어에서 주어 왜 항상 문장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와요. 이유가 뭐야? 주어 사람 먼저 청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일 했다. 그죠? 만약에 사람 먼저 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 했다. 그 다음 누구야? 그 사람. 그럼 사람들은 헷갈리죠. 그래서 주어 그 문장 주체 먼저 청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 항상 앞에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한국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동사, 중국어 동사는 왜 명사 앞에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 예를 들어서 나는 빵 먹었어요. 내가 공원 갔어요. 갔다 중국어로 갔다 공원, 그죠? 먹다 빵, 그죠? 동사는 왜 명사 앞에 나와요?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필 가지고 어떤 여기 학생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학생 많아요. 내가 분필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던지려고. 내가 던지기 전에 내가 누구한테 던지려고 아세요? 모르죠? 그죠? 내가 먼저 던져야 그 다음에 그 대상, 적용자 나오죠? 시간 사례대로 내가 먼저 던지니까 그 다음에 그 대상 나오죠. 그래서 시간 사례 규칙 때문에 그래서 동사는 명사 앞에 나옵니다. 먼저 행동해야 그 다음에 대상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중국어 동사는 항상 아니라 자주 명사 앞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먹고 싶어요. 앞에서 접시에서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내가 먹기 전에 모르죠? 내가 뭐 먹을 건지, 그죠? 내가 직접 먹어야 먹는 거 먼저 시작해야 그래야 대상 나오죠. 내가 뭐 먹었다, 그죠? 귤 먹었다, 사과 먹었다. 그래서 행동 먼저 시작해야 대상 나오니까. 그래서 중국어에서 자주 동사는 명사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 명사. 근데 중국어에서 명사는 동사 앞에 나온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 꺼라. 내가 먼저 청하죠. 그 다음에 끄고, 그죠? 그때 중국어 어떻게 처리하면 명사 앞에 중국어는 시간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명사 앞에 나와야 돼요. 중국어 그때 어떻게 하면은 불등 앞에 바 넣으면 돼요. 바등 불을 그 다음에 꺼라. 바등 관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등 관상 이거 바는 중국어에서 문법에서 특별 문형. 문법이 아주 복잡한 반다. 근데 그것이 문법입니다. 안 맞아요. 그 문법이는 소명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 바는 간단합니다.
표기능어. 명사. 원래 일반적으로 명사는 동사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명사는 동사 앞에 나오니까 다른 사람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명사 앞에서 이거 표기 넣습니다. 표기. 이거 표기 무슨 뜻이면 뜻이 없어요. 사람들은 보면 이거 글자 보면 이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먼저 이거 청하고 그 다음에 이거 행동한다. 먼저 풀 청하고 그 다음에 풀 끄다. 이거는 현대 중국어에서 생긴 용법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이런 용법이 없습니다. 현대 중국어. 이거 뜻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능어. 다른 사람 헷갈리지 않게 표기능어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을 닫아라. 먼저 문 청하니까 그래서 문을 그 다음에 닫아라. 관상. 그래서 중국어에서 어떻게 복잡한 문장해도 문법에서 이런 문장은 복잡한 문장입니다.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쉽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뒤에서 더 자세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이거 중국어 모든 단어 다 시간 차례 이것만 느끼면 됩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동사는 왜 명사 앞에 자주 나오냐. 행동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대상 나오기 때문에. 근데 명사는 동사 앞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대상 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 앞에서 아까 넣으면 됩니다. 모두 다 무조건 시간 차례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수량에 대한 수량 보면 어떻게 처리해요? 수량은 명사입니다. 명사로 보면 됩니다. 우리 영어나 한국어는 고정관념 명사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량 하나 둘 셋 넷. 내가 하나 둘 셋 넷 셀 때 반드시 명사 있어야 합니다. 그죠? 쌀물도 없으면 수량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쌀물 행동 없으면 수량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량은 항상 명사 수식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명의 사람 한 개 정말로 표현할 때 한 개의 사람 수량은 항상 명사 수식해요. 근데 명사 수식 생략하면은 한 명 사람 아까 그 사람 생략하면은 한 명 그죠? 그럼 그때 원래 한 명의 사람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근데 명사 생략하면은 그냥 한 명. 사람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명. 이러지. 그래서 이걸 수량은 명사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3개 먹었어요. 나는 먼저 정하고 통사 항상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사과 3개 먹었어요. 3개 사과를 먹었어요. 그죠? 내가 먼저 먹었다. 먹는 것이 끝났어. 그 다음에 결과기 무엇이면 3개 사과. 3개 사과. 나는 먹다. 3개 사과를. 그럼 사과 만약에 알고 있으면 생략 가능해요. 생략하려면은 그러면은 너 사과 몇 개 먹었어? 나 3개 먹었어요. 그럼 나는 먹다 3개. 이런 식이에요. 수량은 동사 뒤에 넣어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것이 저거보다 조금 비쌉니다. 이거는 저거보다 조금 비쌉니다. 중국어 배경할 때는 이것이 이거 저거보다 동사를 보면 되니까 보다 저거. 중국어 배경할 때 이거는 비교할 비잖아요. 이거는 비교해서 저거
저거. 이거는 저거하고 비교해서 먼저 비교해서 그 다음에 싸다 비싸다 결과가 나오죠. 비교 없으면 비싸다 싸다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보다 이거 비교하는 것이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결과가 무엇이면 비싸다. 그 다음에 조금. 여기에 왜 조금 이거 비싸다 뒤에 나와요. 조금 이거 이 들어가니까 EDR 수량이죠. 수량은 동사 뒤에 나와야 돼요. 수량은 여기 뒤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먼저 비싸고 그 다음에 100원, 200원 그 다음에 조금 됐어요. 그죠? 만약에 많이 비싸다. 贵多了 많이 비싸다. 비싸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중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시간 차례. 먼저 비교해서 그 결과에 비싸다. 근데 비싸다 얼마큼 비싸다? 100원? 200원? 3,000원? 3,000원? 그죠? 먼저 비싸고 그 다음에 조금 비싸다. 많이 비싸다. 3,000원 비싸다. 이런 식이 나와요. 시간 차례. 완전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중국어 여러 가지 문형 거의 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거 쌍가해도 되고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여전히 시간 차례입니다. 어떤 상황이면 명사 뒤에서 또 나오면 또 나오면 그러면은 한국 시대로 한국 어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한국 어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부산어로 써요. 명사 뒤에 또 나오면 부산어로 똑같이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는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무 중국어로 무엇이도 아무도 명사도 그 다음에 먹지 않았다. 정말 안 먹었다. 여기야 그 사람이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이건 명사지만 뒤에서 또 나오면 얘는 또 뜻이 또 나오면 그럼 한국어하고 어순 똑같이 하면 돼요. 그가 아무도 안 먹었다. 왜 이런 식 하면은 원래 什么 무엇이 명사어로 되죠. 명사어로 돼요. 근데 또까지 쓰면은 아무도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바나나, 귤. 이 사람 여기 과일 중에서 아무도 범위 가르치죠. 범위 가르치니까 그래서 부사예요. 그럴 때는 또까지 쓰면은 명사 아닙니다. 부사. 예를 들어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 무슨 말이야? 내가 안 먹었어. 어느 정도? 하나도. 그죠? 그래서 그때 하나도 그때 수량만 아니라